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송년회 시즌이 돌아왔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송년회 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 환자들인데요. 송년회 참석을 안 하자니 그렇고 또 하자니 과음이나 과식까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음하는 당뇨 환자가요, 그렇지 않은 당뇨 환자에 비해서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염의 발생 확률이 3배 이상이나 높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과음은 금물이겠죠. 고칼로리 음식도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당뇨병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당뇨 환자들은요, 혈당이 높잖아요. 혈당 관리가 안 된다는 건데 도대체 몸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당뇨병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혈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당뇨병을 잘만 이해하면은 당뇨병을 날 수가 있어요. 합병도 없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못 살죠. 근데 음식이 먹는 이유는 몸에 힘이 되고 살에서 먹는 거죠. 근데 음식이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첫째 소화가 돼가지고 작은 창자에서 포도당 상태를 흡수하게 되죠.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원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100인, 200, 300이 바로 그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슐린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피 속으로 분비돼야만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영양분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돼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당뇨병은 문제가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동화적이 안 되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죠.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왔는데 포도당 사용하지 못하니까 고혈당, 혈당치가 높아지게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에너지 부족 상태는 자기 자신의 살을 녹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녹아 없어지니까 온몸의 세포들이 망가지니까 각종 눈 뭐 다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혈관 합병증.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게 당뇨병인 것이죠. 인슐린 부족,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아서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우리 몸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우리 몸이 이제 파괴되죠. 아까처럼 이제 자꾸만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작아져요. 몸무게도 작아지고 합병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내가 산에 올라가다 이번 여름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한 나무 그룹만 노랗게 벌써 단풍이 들었다고 8월 달에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뿌리는 괜찮은데 이 나무의 뿌리만은 망가져가지고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황화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당뇨병 상태에서는 인슐린 부족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우리 영양분이 우리 전달 안 되니까 다 사가버리죠. 그것처럼 몸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이 가져오는 병이죠. 황화 현상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 부족한 인슐린을 주입시켜주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옛날 방법 같으면 하루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네 번 맞고 하는데 이 손으로 주사 맞을 적에 문제가 있었어요.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 보면 인슐린 주사, 인슐린 펜의 경우에는 같은 환자가 같은 인슐린 펜이나 주사기로 같은 장소에 같은 양을 넣어도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는 인슐린 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혈당과 저혈당이 있어서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리고 인슐린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인슐린 치료 방법입니다만 인공췌장기 방법에는 한 장소에다 기초 인슐린 계속 들어가면서 식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과 비슷하게 3% 미만의 피 속 흡수되는 차이가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치료법이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앞서 잠깐 본 것처럼 인슐린 주사 요법과 인공췌장기 치료 어떤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약 저렇게 조그맣게 생긴 55g짜리 이 기계인데 이거는 자기 체중과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인슐린 주사께 들어있고 이제 리저버가 있고 그 조그만 주사줄에서 피부에 조그만 바늘 꽂혀 있어요. 수술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뺐다 박을 수 있는데 근데 인슐린 들어가는 방법이 항상 꽂혀 있는 것과 또 식사 때문에 많이 들고 기초가 들어가는 게 다른 거죠. 이렇게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치료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췌장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있는 췌장이 자기 갖고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인공췌장, 흉내내 인공췌장은 인슐린 조금씩 적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췌장이 다 나는 거니까 다 낫게 만서 치료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점이 그 기존의 인슐린펌프와 다르냐? 우리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식사 때문에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은 인슐린 주사 맞는데 대부분은 장시간 인슐린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이런 폼을 써 그러는데 이런 폼을 써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때는 인슐린 굉장히 두 번째 폼 써보면 식후에는 인슐린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식후 고혈당 굉장히 될 거고 전십발 후에는 인슐린이 아주 적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니까 저혈당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보면 고혈당과 저혈당이 되풀이해야 되고 실제로 인슐린은 우리 몸의 신호원인데 신호원이 하나님이 우리 몸이 만들어진 얼개도 되지 않고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많이 오고 인슐린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펌프 치료는 똑같이 식사 때 많이 이루고 똑같이 흉내내는 방법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발전된 치료 방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혈당도 없어지고 온몸에 다른 효과들이 합병이 예방되고 췌장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인공초장기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아진 사례들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보시죠. 1년 동안 먹냐고 치료했는데 눈도 좀 나빠지고 무릎관절 약해지는 느낌에서 합병증 오는 거라 생각해서 그러면 정말 치료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7개월 만에 아무 치료 없는 상태, 당뇨병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혈당 조절 보면은 맨 처음 7.6% 혈당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인공체에 달았더니 당에서 5.9 정상화 됐어요. 그러고 나서 7개월 후에는 기계를 뗐는데 불구하고 그 후에 봐도 당을 6.1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 치료 안 했는데도 당뇨 상태가 없어진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췌장 기능을 보니까 췌장 기능이 0.04에서 0.3까지 10배 이상 증가했죠. 이 정도 췌장 기능이 회복한 거예요.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로 들어가는 인슐린 부족한 거였으니까 처음에는 양을 보니까 처음에는 약 한 50단위 들어가다가 44, 50단위 들어가다가 결국은 제로까지 떨어져서 인슐린 펌프가 필요 없는 인공체 필요 없이 자기 체장 회복했으니까 자기만 체장 말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남자 59세 환자인데 다리가 저리고 망막출혈 합병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체 치료로 바꿨더니 6개월 만에 기도 떼고 완전히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보면 당화혈수가 6.9에서 표시해서 인공체에 달고 6.6, 6.0 됐다가 2년 만에 인슐린 펌프를 뗐는데도 그 다음에 한 6개월 보는데도 5.8로 계속 혈당이 정상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당뇨에 중요한 게 췌장 기능이니까 췌장 기능이 0.1에서 0.9까지 한 9배 증가했죠.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 들어간 양도 봤더니 35단위까지 들어갔는데 6개월 후에는 제로까지. 아무 치료 안 해도 자기 췌장 회복했으니까 외부 인슐린 필요 없죠. 네, 두 분의 사례 그래프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췌장의 기능이 월등히 좋아진 부분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췌장 기능이 회복됐다,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750명에 대한 4년 동안의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 보니까요. 이 췌장 기능, 인슐린 나온 양이 점점 분비량이 점점 증가해요. 회복하는 거죠. 확실히 회복하는 건 확실히 증거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혈당치는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췌장 회복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잘 알고 많은 다른 학자들 논문도 그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치료 사례 보여드렸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 알아야 나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저희가요 실제로 인공초장기 치료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충남 천안시. 안녕하세요. 당뇨 25년 차의 신태호 씨 사연을 만나봅니다. 올해 75세 신태호 씨에게 당뇨는 그저 남의 일만 같았다는데요. 한 25년 퇴직하고서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혈당 측정을 해보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좀 높더라고요.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 그저 한 240, 50 정도, 뭐 250 처음에 그렇게 나갔었어요. 당뇨와 함께 해온 지 25년. 그동안 먹은 약이 정말 어마어마하답니다. 한 15년 내 20년을 먹었죠. 약 먹어도 그 혈당은 많이 저기는 억제는 되지만 왔다 갔다 하죠. 혈당이 안정을 찾지 못하자 건강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눈이 한쪽이 점점 더 침침해지는 것 같고 또 보이는 눈도 좀 약간 좀 더 침침해지고 각막이 막힌 것은 아마 이제 당의 주원이 돼서 이제 막혔을 테고. 이게 몇 개예요? 그건 두 개, 그건 확실하지 두 개. 반대편. 네, 그거 두 개.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찾아온 것. 그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2달 전 치료 방법을 바꿨다는 신태호 씨. 이후 2달 만에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각막에 막혀서 아주 안 보인다 하는 저기는 저하고 그 물체가 큰 물체는 보이더라고. 생활에도 이전과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요.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운동을 한답니다. 운동이 참 필요해요. 운동을 계속 하니까 체중이 좀 빠지고 또 조금 생기가 나는 기분이 들고 또 그때 되면 아침 먹고 나서 꼭 그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점심 먹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재 신태호 씨의 혈당 수치는 정상 수준. 게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데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의 인슐린을 넣을 수 있게끔 노력하다가 결국 이제 이거 췌장기를 떼보려고. 점점 건강을 회복하면서 당뇨 치료에 대한 자신감도 한껏 높아진 신태호 씨. 오늘도 당뇨와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당뇨가 있은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인공췌장기 치료하신 지는 이제 2달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뇨에 관한 무서운 점을 잘 모르다가 이제 합병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셨거든요. 이제 당뇨하면 정말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합병증이라는 게요,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높아진 것 때문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왔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먹는 약을 먹는 경우 보면은 췌장 기능이 점점 1년에 4% 감소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60%였으니까 100% 떨어져 있죠. 그것이 100%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1년에 4% 계속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뇨병이 먹약 먹고 좀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당하혈색소라고 그래서 상계 혈당치인데 합병증 앓으면 6.2%까지 정상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혈색소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많은 이게 수천 명에 대한 데이터가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환자들 생각하기에 먹약 먹으면은 몸에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췌장기능이 망가지니까 나쁘고 그다음에 당화수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것도 정상 안 되고 합병증 오점 높아지니까 합병증 온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먹약 먹었지만은 합병증이 많이 온 이유는 바로 그 약 작용이 그렇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네, 신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눈에 이상이 오셨고 또 그 전에는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박는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처럼 이제 우리 인슐린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이 점점 먹냐고 치료하면서 나가지니까 온몸이 다 영양실조 오니까 합병증 다 오는데 온몸 세포가 다 오게 되죠. 뇌혈관 장애 닿아서 중풍이 오게 되고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실명하게 되고 망막증이 오게 되고 잇몸 질환해서 이가 다 빠지는 경우도 많고 신경합병이 팔자 수주가 아프게 되고 지금 심장에 스탠드 심장에 들어간 혈관도 막혀져서 심근경색증, 협심증 오게 되고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투석하게 돼서 사망하게 되고 발기부전이 오게 되죠. 신경합병 때문에. 그다음에 족구병원에서 다리를 장애자가 되는 경우도 많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오는데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은 눈에 망막증이 와서 이렇게 눈에 있는 혈관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눈이 망가져 있죠. 눈에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고 태어날 때는 눈이 좋았는데 후천성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그 외에도 신장이 나빠 혈액 투석하게 되고 다리 절단하게 되는 치료를 잘 못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당뇨병 무서워하는 것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당뇨는 정말 합병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한다면 당뇨의 합병증 예방 효과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두 나라의 29개 당뇨센터가 10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 보면 1,441명에 대한 당뇨 보면은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인시펌프 치료했더니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가량 10년 후에 감소했다. 훨씬 적게 합병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시펌프 치료하면 인공지능 치료하면은 합병증을 당뇨 합병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증명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당뇨 알아야 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당뇨 치료 경험담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관한 궁금증 문자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21님입니다. 58세 어머님께서 2달 전쯤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혈당 수치가 300이 넘으셨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데도 며칠 전부터 구토 증세와 어지러움이 있으셨고요. 일어날 기운조차 없다고 하시네요. 이 상태에서도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가 가능한지 또 시작하면 증상이 바로 호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당뇨시고요.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토라든지 어지러움과 같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떨까요? 이런 증상들이 우선 당뇨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가요? 그러니까 많이 합병증 오면은 위 움직임이 잘못되니까 구토라든가 이런 거 앓고 또 기립선천도 올 수가 있는데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약 종류에서 그렇게 일으키는 게 당뇨약도 있으니까 상당히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당뇨병 합병증으로 위장 장애 이런 것들이 오니까 혈압도 잘못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어지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뿐 아니라 여러 합병증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인공췌장기가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는 것이 100%다 망가진 경우는 없고 나빠지고 있으니까 10% 망가진 합병증하고 5% 망가진 합병증 그러니까 여러 개 있죠. 회복할 여력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합병증 오는 치료, 먹냐 먹고 합병증 오는 치료를 해왔으니까 그 치료는 계속하면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인시펌프 치료는 그와 아주 다르게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단을 알려져 있죠. 이게 망막증은 아주 피로가 많이 우리 몸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기존 치료 때는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망막증이 올라가는데 인공치료하면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죠. 훨씬 적게 눈이 망가지죠. 그래서 그만큼 망막증에 예방됐다 볼 수 있죠. 이거 기존 치료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이것도 원인은 당뇨병을 올바른 치료를 안 해서 작게 먹고 혈당 높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경을 망가뜨려서 저렇게 된 것인데 혈관도 망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혈당치가 200에서 400까지 올라갔죠. 아침, 점심, 저녁 6번, 7번 잰 거가 말이죠. 그래 인공치료 쪽에 2주 되니까 혈당이 정상화됐고 그래서 이 환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인슐펌프 치료하는 데는 약 21%만 수술을 했어요. 그러나 인시펌프 치료하지 않는 다른 대학병원들은 65%, 56.8%를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러나 이 연구병원 20%라는 거는 발골 한두 개 따는 건 21%니까 큰 다리짜리지 않아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치료 방식을 어떤 치료 방식 하냐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결과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방송 통해서 환자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작년에 나온 결과인데 세계적인 논문지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나온 것인데 18,000명에 대해서 7년간 보니까 생존율이 인시펌프 치료하는 경우가 인공지능 치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살아있죠. 총 생존율도 그렇고. 그래서 합병이 훨씬 적게 오니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논문지에 발표돼 있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는 여러 가지 있는데 환자가 어떤 치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치료 효과는 환자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인공초장기 치료를 앞두고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나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인공장애 치료는 뭐 간단한 치료는 아니죠. 자기가 인공장애 하나 갖고 다니까 잘 배워야 되고 입원해가지고선 한 2주나 1주 정도, 1주나 2주 정도 전문 의료인에서 충분히 간 다음에 자기 인슐린이 필요한지 잘 알아가고 생활 치료도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치료할 적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피부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데 물론 이제 바늘이 꽂혀 있으니까 그럴 염려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건 없고 아주 희귀하게 몇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2, 3일 한선 있으면 다 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당뇨와 당뇨 치료법 중 하나인 인공초장기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수원 교수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죠.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몸 구석구석으로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해법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